자,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올 상승 사이클의 막차에 탑승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다시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30K다, 40K까지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의 주봉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자, 2024년 비트코인 ETF 상장이라는 이슈와 함께 1년 가까이의 횡보 구간을 통해서 매집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즉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현재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날봉상 봤을 때 요 구간에서 모건 스탠리의 ETF 상장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신규 기관이 ETF의 후발주자로 참여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 구간 전체를 모건 스탠리가 매집 구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하며, 결국에 이들이 존재하는 한 매집 평단가를 이들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한 지금 시점에서 시장 이탈을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정말 단순한 관점, 매집 후 펌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시장을 떠날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상승 사이클과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들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5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의 장기 시나리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저점인 60K에서 기대했던 흐름은요, 사실 60K를 지켜주면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 구간은 훼손을 시키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V자 반등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을 때는 롱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면서 정말 의미 있던 구간인 60K의 저점은 저점대로 훼손하되 V자 반등까지 실패하는 이런 롱뷰 관점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펀딩비는 압도적으로 롱을 보는 개미들이 많은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결과는 정말 단순하게 작용합니다. 누가 봐도 저점이라고 판단이 드는 60K에서 찔끔찔끔 반등이 나와주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저점이라고 생각할 시점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의 급반등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자리를 안 주고 올리거나 빠르게 급락세를 만들어내서 공포감을 조성해야 지난 60K에서 발생했던 흐름처럼 추세의 반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 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사실 하단 유동성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다시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이어지면서 더블 바텀 패턴으로 올리는 흐름, 요게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전 저점에 대한 훼손이 만들어지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개미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하단에 걸려있는 개미들의 스탑로스를 터뜨리면서 청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코인 차트에서 전 저점을 지켜주지 않는 쌍바닥 패턴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요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강하게 이탈시켜 주면서 급반등을 만들어내는 요런 더블 바텀 패턴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코인 시장엔 청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오히려 찍고 터치해주는 것이 더 상방으로 보기 쉽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전체적인 방향을 보기 위해서 파동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1파 하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되돌림 나왔습니다. 그리고 3파 하락이 연장으로 길게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4파의 되돌림도 조금 강력하게 만들어졌고, 다음 차례는 5파의 하락분이 저는 남아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구간을 되돌림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난 되돌림 구간, 하락분만큼을 찍어봤을 때 0.38의 구간만큼 찍고 다시 되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선 반등의 신호로 보기보다는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3파의 되돌림 구간을 잡아봤을 때 0.38의 구간까지만 찍고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등은 찐 반등이 아니라 되돌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 5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로 낮은 프레임의 차트에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요 구간의 수평 매물대 구간을 맞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락 채널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채널을 형성을 하고 여기 채널의 상단선과 중단선에서 유의미한 저항이 확인되면 단기적으로 매매는 정말 쉬워집니다. 자, 이 구간을 리플레이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매매의 팁들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여기 구간에서 이미 중단선에서 저항이 받는 흐름이 체크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채널의 중단선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 익절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봤을 때 이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진 FVG들을 이용해서 익절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었죠. 잡는 법은 이겁니다. 자, 직전 꼬리, 직후 꼬리만큼을 제외하고 블럭을 하나 잡아볼 수 있고, 이 구간이 어떻게 작용하냐
하게 되냐. 자, 이렇게 급반등을 만들어낼 때는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한 일종의 갭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 올린 세력들이 구간까지 왔을 때 평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번씩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단선에서 강한 힘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익절가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 익절가는 이 FVJ 중단선인 64.5K로 잡아볼 수 있고, 2차 익절가도 마찬가지로 급등과 함께 만들어진 장대 양봉의 갭 구간만큼을 잡고 마찬가지로 중단선인 63K 부근까지 2차 익절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 실제 어떻게 됐었냐. FVJ 중단선에서 마찬가지로 강한 힘이 동반되긴 했지만 결국에 원웨이로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고요. 말씀드렸던 그대로 64.5K에서 1차 익절, 63K 부근에서 2차 익절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진 FVJ의 중단선을 그어가면서 익절가 잡아드렸었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스터디룸에서 타점 또한 나갔었죠. 저 끝까지 믿고 잘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이 하락 5파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면 얘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이 전체 상승 사이클의 되돌림 구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역대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잡아봤을 때 0.618부근까지 닿고 여기서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8K 부근까지 찍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차트상 어떤 신호가 등장하냐, 주봉상 RSI의 저점은 높여가지만 차트의 저점은 내려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까지 컨펌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부터 만들어진 하락 추세의 파동의 끝을 마치고 날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순간이 58K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RSI 강세 시그널은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단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았었던 역사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저점은 낮춰가지만 RSI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가는 패턴. 마찬가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700%의 상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뜨게 된다면 새롭게 추세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순간과 닿아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이 구간이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잡아보면 1.618 부근 167K까지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올 거다 라는 관점에서 저도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단기 프레임으로 보면 오파 하락에 대한 그리고 저점의 손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 직전에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과 단기 포지션 운용으로 시드를 불려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격 상승 사이클 시작 전에 시드를 불려놓을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 구간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각자만의 방법으로 시드를 축적해 나가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본격적인 상승 전에 시드를 불려놓으면 아무래도 수익률은 달라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지금 시드를 축적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어떤 특별한 기준점이나 방법이 없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룸의 단기 타점과 메인 관점, 대응 시나리오들 업로드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익률 너무 좋죠. 여기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문제 없겠고, 같이 보면서 수익 만들어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여러가지 체크 항목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클릭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남기시고 제출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를 안 찍고 그대로 날아갈 수 있는 확률 또한 있지 않나요? 자, 물론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점 안 깰 것 같은데요, 여기 안 가고 오히려 바로 말아 올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오파 하락에 대한 무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매크로적 이슈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FOMC도 굉장히 유익 있게 봤었고 종전 이슈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반영이 됐거든요. 종전 이슈로 유가 차트는 반영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은 다시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비트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매크로적 이슈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ETF 순 유출, 얘네 때문에 지금 비트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추세가 다시 총 매수세로 잘 바뀔 때가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씩 들어오는 무빙들은 만들어지지만 매도세에서 나왔던 총 거래량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물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세의 변곡을 판단하면 오히려 시대가 갈려나가는 시점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따른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것, ETF 승인 및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를 고려할 때 현재는 매집 후 펌핑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지 시장을 떠날 시점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0K의 지지 실패는 스탑로스를 터뜨리고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단 한 번의 V자 반등이 실패했으므로 다시 한번 유동성 흡수와 함께 저점 이탈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저는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나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오파 하락분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빠지고 지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를 체크해보면 58K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사이클의 0.618 구간까지만 빠지고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번 하락분이 결국에 큰 프레임에선 되돌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쌍바닥 시나리오가 컨펌이 될 때 주봉상 단 한 번 발생했었던 강세 RSI 시나리오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뭐 현물이면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시점일 것 같고, 그리고 빠질 때 이제 슬슬 롱을 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채널의 중단선이나 FVG 등을 활용한 숏포지션 대응이 시드 축적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변곡의 조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고, 기관들의 ETF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악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요 정도가 있겠고, 단기 대응상 신규 타점들 발생하는 즉시 계속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랑 스터디룸 계속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땐 확실하게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